네, 더 아름답게, 더 오래 지켜야 할 우리 제주 슬기로운 환경생활과 함께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를 더 슬기롭게 환경 지킴이로 안내해 주실 분입니다.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김병무 사무국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월간 코너라고 해서 근데 더 못 뵌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예. 네, 바쁘셨었고 해가지고요. 반갑네요. 자, 오늘 슬기로운 환경생활 또 환경 이슈 어떤 걸 갖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좀 패션과 관련된 어떤 뉴스레터를 제가 좀 본 게 있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패션과 관련된 네, 그리고 소식인데요. 그거랑 네. 지구를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또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사실 뭐 환경과 패션 이야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레터 어떤 이야기인지, 자, 어떤 내용이에요? 예. 제가 이 뉴스레터를 알게 된 그린피스라고 하는 환경단체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들어봤어요. 네, 거기에서 베리베지라고 하는 뭐 그런 단체랑 네. 뉴스레터 베베레터라는 거를 제가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네. 2월 첫 번째 뉴스로 패션의 지속 가능성 뉴욕이 도전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썼더라고요. 네네. 네, 지난 1월 미국의 뉴욕주에서 패션의 지속 가능성을 다루는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된 것을 소개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네. 나우제주에서도 이제 종종 소개해 주셔서 패션이 환경과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환경 오염에 뭐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등등 이제 제가 좀 알고 있긴 하는데요. 네네.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뭐 헌옷 입자, 네, 또 맞습니다. 같이 좀 나눠 입자. 네. 진짜 이게 옷이 사실 스타일을 선도하고요. 또 요즘 많이 사랑받지만 이게 버려지면 진짜 정말 환경 쓰레기가 된다는 얘기. 예. 정말 예, 충격적이었어요. 맞습니다. 그죠? 네. 자료에 따르면 이제 패션 업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이 뭐 10%에 달한다라고 크더라고요. 하고요. 예. 네. 또한 이제 시즌이 지나가지고 팔지 못하는 의류는 그대로 이제 쓰레기로 폐기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네, 충격이에요. 예, 이 문제는 이제 수년 전부터 좀 지적되고 있는 문제인데 네. 산업계의 좀 자발적인 개선의 여지는 좀 없다 보니까 정부가 네네. 직접 나서게 좀 된 거고요. 직접 제재가 들어간 예. 거군요. 법안이 이제 아직 통과되고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이 상정되었다. 이것만으로도 좀 의의는 있을 것 같다. 의미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법이 좀 궁금해집니다. 예. 어떤 법인지요?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먼저 법명은 패션 지속 가능성 및 사회적 책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이제 뉴욕주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함께 이제 상정을 한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환경단체의 지원으로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네. 뭐 정치권과 환경단체가 같이 시너지를 낸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네. 먼저 의류의 생산, 제조,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환경적 이슈 관련 사항을 공개한다. 네. 그리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물, 플라스틱, 화학물질, 탄소 배출량을 공개 및 온라인 기재한다. 네. 그리고 파리 기후협정 준수를 위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및 계획을 설정한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의류 제조 시 노동자에게 지불한 임금과 해당 지역의 최저임금 비교하여 보고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정보 공개부터 감축 목표 설정, 또 노동자의 권익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네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법안의 적용 대상은 당연히 이제 뉴욕의 패션 기업이고요. 네. 연 매출이 1억 달러. 뭐 우리나라 돈 한 1,200억 정도 되는 큰 데인데 기업이네요. 이상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뉴욕에 본사를 두지 않은 업체는 규제 대상이 아닐까 하는 좀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요. 네네.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영업하는 모든 기업이면 적용 대상이어가지고 네. 다국적 패션 브랜드를 포함하여 뭐 이제 명품 브랜드까지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네. 또 법이라는 게 이제 미이행 시 징벌 여부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에서 최대 2%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네. 뭐 이제 징수된 벌금은 뉴욕주에서 이제 환경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매출액이 크니까요. 최대 2%까지 하면 벌금도 만만치는 않겠네요. 예. 네, 징수된 벌금은 또 환경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정말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들을 한다는 거. 뉴욕이 지금 선도하고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뭐 패션하면 뉴욕도 빼놓을 수 없으니까 아마 점차적으로 이런 문화가 확산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우리 이 의류라는 게 이제는 뭐 단순한
안전하게 기본적인 요소를 벗어나서 뭐 자신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하나의 뭐 이미지도 됐고요. 또 예. 신경 쓰는 분들 많이 계신데 예. 이게 이제 환경 파괴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이번 뉴욕에서 시작된 이 행동들이 패션업계에 많은 영향을 줘서 또 나비 효과라고 하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여러분들도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요즘에 우리나라도 보니까 뭐 아웃도어 업체나 이런 데 보면은 약간 재활용해서 리사이클해서 그죠? 예. 네, 이렇게 쓰레기들을 활용해서 의류를 만든다든지 이런 문화도 많이 있던데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좀 오늘의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예.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패션과도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네. 지속 가능한 소비입니다. 소비. 지속 가능한 예. 소비. 예, 제가 윤리적 소비라는 걸로도 간단하게 좀 얘기한 적도 있긴 하는데 네. 현대 사회가 소비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한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행동 양식이 뭐 이제 지속 가능한 소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겠네요. 네. 인간의 기본적인 소비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이제 환경에 이로울 수 있는 소비 행태를 지속 가능한 소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네. 이게 또 사전적으로는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이웃과 사회와의 공존을 추구하여 다음 세대가 위태롭지 않도록 필요와 욕구를 조절하는 소비 생활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 인간이 움직이면 탄소 발생하고요. 물론 조금이라도 환경 파괴는 이루어질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를 좀 이야기한다는 건 참 긍정적인 거 생각이 들어요. 미래 세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현재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미래 세대까지 함께 고민한다는 거 좀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만큼 요즘이. 예,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초창기 나왔을 때도 윤리적 네. 소비에 관련된 좀 얘기를 하면서 네. 그때 이제 공정무역의 등장과 윤리적 네. 소비를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네. 초창기에 이제 공정무역을 위시한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이야기는 네. 커피와 함께 소개되면서 노동 착취, 아, 맞아요. 뭐 부당한 아동 노동의 기억나요. 실태, 네. 뭐 이런 걸 언급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요즘 최근의 윤리적 소비에는 당연히 환경이 포함이 되고 있죠. 그렇죠. 더 강조되기도 합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 네. 이런 건데요. 뭐 이런 걸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식 습득 제일 중요해가지고 중요하네요.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교육도 필요하고요. 이런 업체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예, 예. 그렇죠? 정말 예. 윤리적인 소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알아야 되고요. 어떻게 좀 반응할지 그것도 좀 아는 건 중요한데 그러면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좀 알아야 할까요? 어떤 노력을 예. 해야 될까요? 우선 먹을거리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는데 네. 햄버거하고 파묘 얘기는 잠깐 했었죠. 네. 햄버거의 패티와 파뮤라는 유지 성분이 대표적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제품은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 파괴가 발생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뭐 숲의 파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목축과 농장을 만들기 위해 열대우림을 개간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나무를 베는 것 자체 그리고 또 불을 놓아가지고 숲을 없애면서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을 좀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화재로 인해 가지고 나무가 품고 있던 탄소가 인위적으로 배출된다라는 거가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생산 과정 중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소와 이제 팜 열매를 생산하기 위해 소비하는 다량의 물, 목축의 경우에는 이제 먹이인 옥수수 생산을 위해서 또 다른 숲이 또 그만큼 파괴된다는 거. 그리고 팜 열매 생산 과정에서는 이제 다량의 농약과 비료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요. 거죠. 아니 우리가 손쉽게 먹고 있는 맛있는 햄버거인데 이 내 손에 오기까지 그런 과정들 네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먹을 거를 좀 한정해서 사명하고는 있지만 뭐 생산을 준비하고 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탄소를 비롯한 많은 오염물질이 발생을 한다는 거 예. 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끝으로 이제 유통의 과정인데요. 네.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생산된 물건을 직접 소비하지 않습니다. 뭐 중간에 가공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요. 그렇죠? 네. 공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오염물질, 그리고 생산지에서 공장을 거쳐서 소비하는 우리의 손에 들어오기까지 그 많은 이동을 하는 과정 중의 오염물질. 네, 네. 이런 유통 과정의 오염물질까지 생각을 한다면 예로 설명했던 햄버거 패티와 파뮤라는 성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물건은 이 과정을 거친다라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공장이라는 가공의 단계가 추가되면서 폐기물이라고 하는 문제까지 함께 등장을 합니다. 가공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오염물질 배출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공된 제품은 포장을 해야 하는데 이제 과대 포장의 문제도 여기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과거에는 이제 직접 생산하고 직접 소비가 일반적이었다면 이제 가공의 과정과 포장으로 인한 폐기물이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심각한 환경 문제가 되고 맞아요. 있다. 어쨌든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포장을 잘해야 되니까 요즘에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더더욱 지금 쓰레기 예, 많이 맞습니다. 나오고 있고 또 올해가 선거해라서 또 그 관련된 선거 뭐 그 유인물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 또 나중에는 다 이게 또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던데 예, 맞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제품의 생산 또 가공 유통 등의 과정이 그 여러 가지 뭐 환경을 파괴하는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우리 그냥 개개인이라든지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제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내가 뭐 배워서 내가 할 게 있나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유통 과정에 뭐 관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라고 어. 하면서 이제 환경운동에서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자조적인 인간이 될 수도 있다. 네. 그걸 내가 왜 해?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네.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선택적 소비, 선택적 소비. 그리고 로컬 제품, 그리고 먹거리에서는 이미 다루는 로컬 푸드 맞아요. 등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프로슈머, 크리슈머라는 등의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뜻이에요? 이게 이제 소비자가 물건을 생산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끌어올 수 있다, 뭐 그런 뜻인데요. 네. 이게 꼭 환경에서 사용된 건 아니었어요. 패션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뭐 패션업을 이제 끌고 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포함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 소비자가 제품의 생산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소비자의 소비 행위가 이제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이제 생산자도 내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렇네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런 쪽으로 변화할 수 있을 거다라는 네. 거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얼마 전에 옷을 사러 갔는데 네. 그거 갔더니 플리스 소재의 옷이었는데 재활용품을 활용해가지고 만들어진 옷. 그 소재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환경 쪽에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그 옷을 사게 된 겁니다. 그래요. 구입하게 됐죠. 근데 예. 가격이 좀 비싸죠. 예. 많이 있어요. 예. 근데 거기는 좀 저렴한 좀 약간 그런 거여가지고 그래요. 오히려 네. 뭐 괜찮았어요? 기능적인 그런 것까지는 뭐 아직은 잘 있는 모르겠지만 중이어가지고 모르겠지만 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그런 것들이 선택적으로 그런 기업의 제품을 자꾸 사용하고 환경을 생각하면 어쨌든 생산자들도 소비자의 맞춤으로 만들어낼 거다, 변화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요즘 뭐 신발도 이게 해양 쓰레기 재활용해서 만든다는 뉴스도 들리고 참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좋은 반응인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한 이제 선택적 소비라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일반 그러네요. 제품과 친환경 제품이 있다면 네.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죠. 많은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만을 찾게 된다면 생산자는 그에 반응해서 이제 친환경 제품을 더 많이 만든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생산과 소비의 상호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친환경 제품과 로컬 제품 등의 이제 선택적 소비는 지속 가능한 소비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무조건 그렇게 만들지 않은 거는 사지 말자, 뭐 먹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극단적인 건 아니고요. 물론 뭐 안 먹고 안 사면 좋긴 하겠지만 선택적 기호의 문제인데 이제 그거를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거고요. 이제 판매하는 업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가 친환경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생산자도 친환경 생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거를 이제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하고 네. 뭐 소고기를 생산하는 기업이 좀 더 친환경적으로 소고기를 생산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뭐 이제 개인적인 소비를 또 생각해 본다고 하면 소고기보다는 뭐 닭고기가 조금 더 환경적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더 조금 물을 쓰고 좀 더 탄소 배출이 좀 적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소고기 햄버거보다는 닭고기 햄버거를 소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하는 거죠. 이게 보면은 지속 가능한 소비라는 건 중요한 문제는 이제 욕구입니다. 욕구. 내가 가진 욕구가 환경과
미래 세대와의 이제 저울질에서 어느 정도의 절충안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네. 하는 거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이런 우리에 대한 그런 욕구들, 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시간입니다. 정말 환경에 있어서 더 늦출 수 없다고 했거든요. 예. 지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 골든 타임입니다. 자, 지속 가능한 소비가 무조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하지 말자는 아니라는 거, 네, 다들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선택적 소비를 하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비자가 좀 깨어 있어야 되고, 예. 정보도 많이 알아야 되겠고,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런 의미로 우리 김병무 사무국장님과 함께한 이 시간이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시간이었는데, 아쉽게도 슬기로운 환경생활 우리 김병무 사무국장님과 마지막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어딜 가나 봤더니 정말 우리 미래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교육 시켜주시려고 대학교로 가신다고요. 우리 아, 대학생들과 함께 하신다고요. 예. 예. 아, 네. 가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자라나는 우리 또 학생들에게 환경교육도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우리 보니까 2020년도 11월에 방송 네. 시작해서 거의 이제 그래도 횟수로는 2년이네요. 예, 벌써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 그래 우리 한 가족이었는데 아쉽습니다. 예. 네, 우리 나우제주 가족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사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션 네, 네. 오늘까지 해주신다고요. 네. 네, 저도 이 시간 참 뜻깊었고요. 제가 준비하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말한 것들의 핵심은 그냥 네.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다라는 마음가짐? 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환경적으로 더 나은 선택지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면서 아. 생산된 것들을 소비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우리가 실천했으면 하는 미션으로 앞에서 소개한 이제 지속 가능한 소비를 실천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내가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한 번은 꼭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네. 내가 사려는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있으면 좋은 것인지를 고민해보고 꼭 필요한 물건이다라고 했으면은 이제 그거를 살 때도 이제 이것이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닌지를 고민하자라는 건데요. 물건을 구매할 때 이제 환경을 고민하는 거는 전자제품은 에너지 저감 제품, 그리고 식품은 로컬 푸드, 뭐 유기농 제품, 의복은 뭐 이제 면제품이나 재활용 소재 등을 활용한 거. 그리고 기타 가공품은 친환경 제품, 뭐 저탄소 인증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 인증을 받은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한 제품을 사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의 이런 작은 실천이 모이면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마지막 미션을 드립니다. 그래요. 분명히 우리 함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타이틀이 슬기로운 환경생활인데 우리 소비도 슬기롭게, 현명하게, 똑똑하게 이렇게 잘 구분하면서 골라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오늘 강조해 주셨는데 이 미션 여러분 우리 쭉 함께 이어갑시다. 자, 그동안 2년 동안 또 이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계속해서 또 그 내용들 또 좀 좋은 내용도 있으시면 또 알려주세요. 예, 또 간간히 알겠습니다. 또 우리 한번 가족은 영원한 예. 가족이니까 계속해서 또 기억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